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한 달가량 반도체 대형주 위주 장세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저점에 있는, 아무래도 2023년 이후로 2년 이상 동안에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다가 저평가 수혜를 받았는지 지금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2차전지는 바닥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현재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가는 주요 원인,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따른 주요 수혜주들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I 랠리의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대박이 나면서 미국 증시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 같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AI 랠리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삼성전자 이제 사상 최고 그런 이제 돌파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에서 50만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AI 랠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I 반도체를 넘어가지고 2차 전지까지 이 AI의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다. AI의 수혜를 어떻게 2차 전지가 받을 수가 있느냐? AI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100조를 들여 가지고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70% 가량은 반도체 구매 비용이에요. 나머지 30%가 바로 인프라, 시설, 전력 투자 비용에 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30배가 폭증을 하게 된다. 2035년까지. 그러면은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가 되었건 아니면 원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발전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AI 전력 수요가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설치하고 이것저것 엔지니어링만 하면 금방 전기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빠르게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가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발생을 하면은 이게 직격으로 사용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저장을. 그래서 이 저장을 시키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에다가 한번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 그래서 ESS 설비가 필수적으로 지금 이제 요구가 되어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박이 났었던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아무래도 폭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근데 여기에 AI 수혜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AI 수혜로 주가 재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겠다. 마치 테슬라와 비슷한 흐름이겠죠. 사실상 테슬라의 성장성이, 전기차 성장성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느냐? AI 수혜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이런 성장이 멈췄음에도 AI의 이 배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최대 수혜주인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게 되는 그 다음 수혜주로서 배터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를 넘어가지고 AI 전력 공급자까지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실적 대박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2차 전지 재평가 기대감입니다. AI 사이클 기대감이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업종까지 번지고 있겠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2035년까지 지금 이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30배가 폭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어마무시한 전력을 먹기 때문에 이 전력이 끊기는, 발전이 잠깐 멈추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비상 전력원으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들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나아가서 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개발이 되고 휴머노이드나 로보택시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들이 상용화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모조리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넘어서 차세대 모빌리티의 AI 개발에 따른 이런 배터리 수요의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번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정자원 화재 같은 경우 아직도 지금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겠죠. 그런 피해가. 지금 현재 중국 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K배터리의 수요가 데이터 센터 쪽에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민감 데이터 백도어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담겨 있겠죠. 뭐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통신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현재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배터리에도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백도어 우려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주요 데이터 센터의 중국 배터리 사용이 배제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ESS용 배터리의 대중관세를 원래 지금 한 40%대에서 58.4%로 10%포인트를 인상을 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었죠. 현재 지금 미국 시장 ESS에 있어서 중국 점유율은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 대비해가지고 성능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낮으나 지금 이제 싸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무게는 무거운데 에너지를 저장을 시킬 수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낮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ESS 이런 뭐 태양광에 부착이 되게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냥 땅에 박혀가지고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중국 배터리 채용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중국의 ESS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겠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물량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미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히토류 통제도 발표를 하게 되겠고, 음극재나 이런 중요한 그런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소재까지도 수출을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배터리 소재를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 승인을 받고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히토류가 되었던가 배터리가 되었던가, 중국이 이제는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자기를 짜증나게 하면은 공급망을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장악 시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동맹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 시도를 막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6,700억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되게 되었죠. 회사 창립 이래 이 정도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은 처음이었습니다. 최대의 규모였고요. 이게 지금 탈중국 수혜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포스코 퓨처엠이 양질의 음극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대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50%에서 2배가량이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탈중국 수혜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탈중국 계약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캐파 1위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올해 ESS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3사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북미 현지의 ESS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ESS 전용 공장, 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짓는 것도 넘어가지고 현재 원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이었었던 거를 ESS로 바꿔버려가지고 ESS 캐파를 지금 대폭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완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내년 같은 경우도 캐파 2배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완판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 2년 사이에 3, 4배가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10배 가까이 급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ESS의 실적 급성장으로 전기차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 때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됐었죠. 최근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단순 배터리 설비를 넘어서 하나의 발전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 사업 허가까지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그래서 이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고 공급을 하는 것을 넘어서 분산 발전 자원들을 연결을 하고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나아가서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AI 화재 예방 시스템 같은 경우도 탑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화력 발전소처럼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널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소처럼 안정성을 데이터 센터에다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뜰 때는 전기가 잘 만들어지다가 해가 좀 흐리다. 그러면은 전기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해가 잘 뜨지 않고 비가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런 시간들을 버티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주게 되겠죠. ESS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맞춤형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를 넘어서 AI 전력 공급자로 부가가치가 확대가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안, OBBA 감세안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를 축소시키고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지금 세액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지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OBBA 감세안에서 2027년으로 당겨졌어요. 세액공제가. 그러니까 2027년까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의 기존 정책보다 오히려 세액공제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17년이다라고 하면 한 2년 정도죠. 충분히 완공 가능한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뭐 화력발전소나 원전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뭐 원전 뭐 20년, 몇십 년도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충분한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유인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트럼프 정부에서 축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니까 이 대척점에 있는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전기료가 한 50%에서 100% 정도 급증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는 아시다시피 ESS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부족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이 발전 시급성 측면에서 가장 수요가 현재 높은 상황이겠고요. 같이 이제 세트로 ESS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AI 수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겠다. 사실상 지금 시장은 AI가 지배를 하고 있겠죠. 해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의 그런 실적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직 전기차 시장 성장에만 기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당분간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70%, 80%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지금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나아가서 조만간 이제 올해 내년 초에 해가지고 휴머노이드가 상용화가 되게 되겠죠. 휴머노이드의 최첨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ESS라고 하던가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특히나 시장 폭등세 속에서 시장 대비해서 너무 덜 올랐다, 이 수에 대비해서 너무 덜 올랐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NT입니다. 원래 얘는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인원 솔루션을 이제 토탈 솔루션을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배터리 기업에게 장비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국내 1위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롤투룰 장비가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 기술력으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AI 수혜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원래 장비 전문 기업이었는데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본력을 통해서 아예 그냥 배터리 공장을 지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비만 만들고 있다가 배터리도 조립하고 제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배터리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양극재도 직접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ESS용 LFP 각형 배터리 생산 체계도 구축을 하게 되었고, LFP 라인업의 수직 계열화를 성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비 넘어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3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제조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장비 위주 기업에서 소재와 배터리 3사에 따른 이런 제조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성 ENG입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클린룸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운영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ESS까지 연계를 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액침 냉각 같은 차세대 데이터 센터 모델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겠다. 주요 기업으로서 현재 바닥권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부터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포인트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 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찍어드린 하이젠 RNM 같은 경우 로봇수에 받게 되면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30% 40% 급등세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타 종목들이니까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찍어서 5만원에서 10만원 아침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맨 아래에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